전에 다채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국 초전도 이론도 이런 다채론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채론에 대해서 그걸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입자 결국 다채 입자라는 거죠. 다채 입자에 이제 관한 것인데 이것을 연산자로 써주면은 해밀턴이언 연산자가 EM1 그러니까 그 입자 1에 대해서는 P1 제곱이고 입자 2 두 번째 입자에 대해서는 P2 제곱 입자가 n개라면은 PMN이 되고 PN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텐셜이 그 X1, X2, X3 각각에 있는 이 그 입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포텐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면 이 포텐셜을 V X1 V1 V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할 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동함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파동함수가 이제 x1, x2, xnt.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자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t는 이제 시간. 그래서 그 n개 입자가 각각의 위치에 있고 어떤 시간이 있을 경우에 파동함수를 사이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각각의 그 입자에 대한 또 운동량 연산자는 pi i분의 h바 x로 이제 편미분해주는 이게 이제 운동량 연산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xi 위치에 있는 i 입자의 운동량 연산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률, 이거는 파동함수를 이제 곱해주고 그 복소수와 곱해주고 그거에 관한 그 간격을 이제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그게 그 확률인데 존재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써주면은 복소수 처리한 것에 관한 요 함수가 있고요. 복소수 처리하지 않은 그런 함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x1, dx2, dx3, dxn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되는 것이죠. 확률, 존재 확률, 입자의 존재 확률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어떤 존재 확률이냐? 시간이 이제 t다 그랬을 경우에 입자 1, 첫 번째 입자 1이 x1에서 x1 플러스 dx1 사이에 있고 그 입자 2는 두 번째 입자는 x2와 x2 플러스 dx2 사이에 있고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입자 n은 입자 n 번째 입자는 xn하고 xn 플러스 dxn 사이에 있다. 그럴 확률이다. 이렇게 될 확률이라는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다입자계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여기다 적분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죠. 적분 처리를 해줄 경우에 이제 t는 이제 어떤 특정 시간이니까 특정 시간에 관계없이 이제 시간 성분을 제하고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은 x1 뭐 x2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은 사이 복소수 처리 안 한 파동함수죠. dx1, dx2, dxn. 그럼 이게 뭐냐? 요거는 입자 첫 번째 입자 1이 이 전체 그 공간에 dx1을 적분한 거니까 전체 공간에 있을 확률, 그리고 또 그게 1이죠. 그리고 여기 입자 2가 x가 또 전체 dx2로 전체 공간을 적분했기 때문에 입자 2가 또 전체 공간에 있을 확률, 그것도 입자가 하나니까 입자 2도 하나니까 그것도 1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xn n번째 입자도 그런 식으로 전체 공간에 대해서는 하나가 있으니까 그게 있을 확률, 요런 게 있고 요런 하나 있을 확률이 이게 전부 다 1이 돼 버려요. 전부 1을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1이 되는 것이죠. 그 확률은 이 다체 입자가 어떤 공간에 n개 입자가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각각의 전체 공간에서 있을 확률을 전부 이렇게 곱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 있을 확률은 그거는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곱해줬다기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의미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상 1이라는 것이죠. 1. 어떤 그 있을 확률. 그러니까 입자들이 어딘가에는 있으므로 이렇게 전체 공간에 대해 적분하면 존재 확률은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결국 이거는 1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1이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 입자 1이 이 전체 공간에 하나 있고 입자 2가 전체 공간에 있을 확률이 또 1이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있을 확률이니까 요거는 1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결국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서 쓴 건데 결국 확률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확률은 1이 된다.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입자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체 입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어떤 물리량 뭐 그게 운동량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그 물리량 뭐 F 의 이제 기대치다.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이 확률 밀도로 해서 어떤 확률이라는 거죠. 확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경우에 어떤 물리량이 요거를 이제 f, x1, x2, x3 이렇게 쓰고 또 xn이 있고요. 그 다음에 p1, p2, p3 해서 pn이 있겠죠. 이런 물리량이 있다. 그 기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서 이제 x1, x2, x3, xn, 그 다음에 fx1, x2, x3, xn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부분은 요거를 연산자 형태로 써주게 되죠. 그래서 i분의 h바 x1의 편미분, i분의 h바 x2의 편미분, 그리고 i분의 h바 x3의 편미분이고 i분의 h바 xn의 편미분, 그런 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f가. 그리고 다시 풋사이, 이건 복소수 처리를 해준 것이고, 복소수 처리를 안 해준 파동함수가 있고요. dx1, dx2, dxn, 3, dxn,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기대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량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요게 뭐 운동량이다, F가 뭐 물리량을 어떤 운동량에 관한 것이다, P다. 물리량을 한번 측정할 경우에 측정값은 양자역학 연산자의 이제 고유값이 된다는 것이죠. 고유값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기대치가 이제 고유값 중에 하나가 된다. 특정 고유값이 될 확률은 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파동함수에 붙은 계수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요거를 좀 먼저 초전도 이론 설명할 적에 했는데, 그 측정할 때마다, 측정 시마다 그 양자역학의 고유 값은 확률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하는데 그 여러 고유 값들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 근데 그 각각의 고유 값들의 확률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고유 값의 각각의 확률은 다르다. 그것은 그 앞에 계수의 제곱이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측정 시마다 이제 이번에 측정할 때는 뭐 2가 나왔다가 다음번 측정에 뭐 7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번에 뭐 어떤 숫자 물리량을 측정했는데 뭐 3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1이 나올 수도 있고, 양자역학으로 측정할 경우에. 근데 요 각각의 요 숫자들이 나올 확률은, 숫자들의 이 확률은 전부 이게 전부 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 계수의 제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파동함수 앞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먼저 그 초전도 이론에서 파동함수를 어떻게 썼냐면은 R1, R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KR2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어떻게 쓰게 되냐면, 전개가 이제 AK1에 EIK1 R1 E-IK1 R2 그 다음에 AK2 EIK1
to R1 E 마이너스 IK to R2 이렇게 되고 AKN EI KN R1 E 마이너스 IKN R2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런 전자쌍, 그러니까 운동량 K1을 가질 그런 전자쌍이죠. 이거는 운동량 K2가 될 전자쌍, 이건 운동량 KN이 될 전자쌍. 그러니까 전자쌍이 한쪽이 K1이고 마이너스 또 하나의 전자가 마이너스 K1인 그런 전자쌍으로 되는 파동 함수라는 것이고, 요건 뭐냐면 한쪽에 그 전자쌍의 한쪽에 그 운동량이 한쪽은 KN 벡터고 하나는 마이너스 KN 벡터인 요런 전자들로 구성된 그 전자쌍이 발생할 확률, 그거에 관한 어떤 그 파동 함수예요. 근데 그 파동 함수의 요 앞부분의 개수가 요런 전자쌍에 나올 요거의 제곱이 그 확률이라는 의미죠. 이게 결국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한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요 각각의 그 A,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AK1의 제곱, 뭐 AK2의 제곱 해서 뭐 AKN의 제곱, 이건 뭐냐? 이건 1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쌍이 K1이 될 수도 있고 K2가 될 수도 있고 KN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의 평행우주론에 따르면 평행우주의 어떤 그런 각각의 평행우주에 있는 것이고,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은 요 각각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환영처럼 나타나다가 그중에 측정을 하면 뭐 K2가 나타났다면 K2가 되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마술처럼, 그런 코펜하겐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존재 확률은 요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어떤 그 전자쌍 하나에 대한 그 파동 함수의 어떤 전자쌍 하나, 전자 두 개가 된 전자쌍은 어찌됐건 전자 두 개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전체 전자쌍의 그 전체 그 존재 확률은 1이 된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서 설명한 거를 다른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체론의 그 다체 입자의 파동 함수를 위에서 x1, x2, x3 그다음에 xn t 이런 식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시간에 관한 성분을 분리해 가지고 x2, xn 시간에 관한 성분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쓰게 되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슈레딩거에서 설명을 했고,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i equal 1에서 n 2n분의 pi 제곱 플러스 vi 파이는 2파이다.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n개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2n분의 이제 p1 제곱 플러스 2n분의 p2 제곱 쭉 나가는 것이죠. 두 개의 입자일 때는 이것만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요 V는 이것도 만약에 포텐셜이 서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포텐셜이 분리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요게 분리가 안 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포텐셜이다 그러면 이렇게는 쓸 수가 없고 그때는 그냥 V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연산자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요거를 요식을 또 다시 어떻게 쓰냐면은 XNT 요거는 요 파동함수 그거를 i equal 1에서 n ai 파이 i 그 다음에 x1 x2 xn h1분의 i i t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1 파이 2 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면 H1은 파이 1에 작용을 하고 H2는 파이 2에 작용을 하게 되는 연산자가 되겠죠. 그래서 분리가 이제 될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시간 성분이고 요건 시간 성분이죠. 그리고 요 부분인데 요거가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 초전도에 관해서 설명한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AN의 제곱은 1이다. 앞에 붙은 파동함수 앞에 붙은 계수의 제곱은 확률이 이렇게 다 하면 1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런 초전도에서 이제 결국 설명한 것인데, 그걸 다시 써보면은 R1, R2 그 다음에 AK가 있었고, 이 IK R1 마이너스 IK R2 전자쌍에 관한 그런 것이고, 요게 이제 여기서 AI에 대한 것이고, 요게 이제 파이 I X1 뭐 X2 이런 식으로 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각각 앞에 그 초전도 이론 설명할 적에 그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다채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앞에 초전도 이론에서 그 전개한 것도 그런 다채론의 이론에 맞게끔 그렇게 전개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그 평행 우주 그리고 혹은 뭐 코펜하겐 해석적인 그런 양자역학적으로 측정할 때마다 상태가 달라지는 뭐 그런 양자역학적인 특성, 그거를 결국 이런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전도 이론에서 이제 초전도 이론도 그렇고 이제 이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 초전도 이론에서 쓰이는데, 요거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고 요 설명을 이제 요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른 다채론에 대해서는 또 계속 설명을 할 것인데요. 약간 오늘의 그 다채론에 관해서 오늘 설명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요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포텐셜이고, 그래서 요거 전체가 이제 H 이렇게 되고, 여기가 psi x1, x2, t, 요게 IH가 psi x1, x2, t, 요게 이제 에너지 미분 연산자죠. 요게 이제 에너지 미분 연산자. 그러니까 에너지란 그런 양자량을 이제
그렇게 도출되게 하는 미분 연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제 이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된다. 초전도에서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상호작용하는 포텐셜이다. V1, V2로 뭐 나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입자 간의 전자쌍으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상호작용하는 포텐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채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다채론은 계속 나중에도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